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이 중단됐다는 소식에 많은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다행히 이번 충격이 길게 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이번 조치가 백신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당초 우려됐던 백신 접종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700만 명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았지만 매우 극소수인 6명에게 부작용이 생겼다는 구체적 내용의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존슨앤존슨 백신 예약자들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빠르게 변경돼 차질 없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Called the center and they were very nice and they told me that it was changed to Moderna. 의료 전문가들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했다는 이유로 걱정할 것은 없다며 접종 후 혈전이 생기는 현상은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have been 6 out of the 6.85 million doses, which is less than 1 in a million.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후 한 달이 지난 사람은 혈전 현상 부작용 발생이 낮아지고 부작용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중단 권고 결정은 환자와 병원으로부터 부작용 사례가 빨리 접수돼 중단된 것으로 백신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demonstrates that the safety systems we have in place are working. We will continue to monitor vaccinations and adverse events across this country. 현재 접종 중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개발 시작부터 달라 안심하고 접종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Blood clots in combination with low platelets are not being seen with the authorized vaccines from Pfizer and Moderna.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 중 혈전 증상으로 의심되는 극심한 두통, 복통, 다리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주치의나 병원을 찾아 검사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CDC는 존슨앤존슨 백신 부작용 문제가 보고됐지만 이는 매우 드물고 이례적인 일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중증으로 발전되는 문제보다 백신 접종이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당초 지금의 오렌지 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옐로우 등급으로 완화될 것이 기대됐지만 이달 말까지 추가적인 등급 완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LA 카운티에서 집계된 1일 평균 확진자는 인구 10만 명당 3.2명, 2주 전에 집계된 3.1명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양성 판정률은 이전과 비슷한 1.5%대를 유지했습니다. 현 단계인 오렌지 등급에서 옐로우 등급으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 명당 2.0명의 1일 평균 확진자가 나와야 합니다. 양성 판정률의 경우 이미 기준치를 충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수치를 유지하면 됩니다. 기준치 완화는 백신 보급 확산에 따라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LA 카운티 보건국의 입장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2주 뒤인 다음 달쯤 옐로우 등급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는 실내 행사 부분에 대한 부분 완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연극과 콘서트 등 공연 감상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입장객은 해외나 타주 방문자가 아닌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으로 제한됩니다. 입장권은 예약을 통한 판매만 허가되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공연장의 경우 전체 수용 인원의 15% 또는 최대 2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관객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최대 수용 인원의 35%까지 입장을 허용합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지만 서부 지역은 확산에 대한 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등급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25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속에 지난 1996년 실종 사망 처리된 여대생의 살해 용의자로 아버지와 아들 2명이 체포됐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 5월 19세의 신입생 크리스틴 스마트는 캠퍼스 밖에서 열린 파티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됐습니다. 당시 스마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같은 학교의 동급생 폴 플로레스로 스마트의 귀가에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폴 플로레스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증거도 나오지 않고 시신마저 찾지 못해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오늘 경찰은 강력한 증거를 찾아 폴 플로레스와 그의 아버지 루벤 플로레스를 스마트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On May 25th, 1996, this was the last place that Kristen Smart was seen alive. I'm here this afternoon to announce the arrest of Paul Flores for the murder of Kristen Smart and the arrest of his father, Ruben Flores, as an accessory to the murder. 경찰은 지난달 아버지 루벤 플로레스의 자택을 수색한 끝에 살인과 관련한 증거를 발견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으며 아직 스마트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스마트를 가족의 품에 돌려줄 때까지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Until we return Kristen to them, this is not over, and we have committed to them that we are not going to stop until Kristen has been recovered, no matter what the cost, no matter what the time. We're committed to that. 스마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2002년 5월 25일 사건 발생 6년 만에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한편 크리스 램버트라는 음악가는 이 사건에 흥미를 갖고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자 새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결국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3차 경기 부양 법안 통과 발효로 얻게 되는 혜택은 현금 지원만이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가 대폭 인하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캘리포니아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보험료 인하로 인해 가입자 대다수가 가구당 월 평균 $119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인 기준 $32,000 이하의 연소득자의 경우 실버 보험 플랜은 월 $50에서 $60, 이보다 낮은 브론즈 플랜의 경우 월 $1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3차 경기 부양안인 미국 구조 법안 통과 이후 건강보험 예산으로 $3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연소득의 8.5% 이상을 넘을 경우 보조금 혜택을 지원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월요일이었던 4월 12일부터 특별 가입 기간을 열어 오바마 케어 신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식당과 바의 조기 영업 마감 시간이 현행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됩니다. 제유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오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이유로 몇 달간 지속해왔던 뉴욕주 식당과 바의 오후 11시 폐쇄 명령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시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 내 모든 식당과 바는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이터링 행사의 경우 현재 자정까지 해산해야 하는 명령이 새벽 1시로 연장됐습니다. 다만 현재 실내 수용력 50%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주간 뉴욕주의 요식업 종사자들은 주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접종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이 조기 영업 폐쇄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또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해야지만 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원상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지만 이번 확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조치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같은 주내 식당 업주들의 반발과 함께 주 전역의 백신 접종률이 최고 39%에 달하며 감염률도 낮은 지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영업 마감 시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지역구 지원공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내 130여 곳에 달하는 소수개 소유 중소기업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4분의 3에 달하는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 향후 6개월 안에 9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또 지난 3월 말 한 보고서는 20만 명 이상의 요식업 근로자들이 해고되었고 뉴욕시 전역 식당들은 주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잃었으며 조사에 응답한 400명 중 44%가 약 76%에서 100% 매출 감소를 기록했다는 등의 보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오늘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8월 23일부터 경마와 자동차 경주 행사를 20%의 수용력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운영이 중단된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현재 재단장 공사가 한창인데요. 한인타운 대표 커뮤니티 센터에 여러 기업들이 무상 지원에 나서고 있어 커뮤니티 나눔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반도건설 미주법인인 반도델라는 오늘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 측에 재단장 공사에 써달라며 2만 $1,000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휴관 중인 커뮤니티 센터는 현재 건물 지붕 수리와 페인트 작업, 조명 교체와 전기시설 보수가 한창입니다. 또 에어컨디셔너 청소와 공기청정기도 7곳에 설치되는 등 전면적인 재단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도델라를 비롯한 6개 시공사의 무상 지원 속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1년 정부 지원을 받아 준공된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8일 8년간 성실한 프로그램 운영을 인정받아 LA시 재개발 지원금 $190만 를 모두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시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건물주가 세입자를 위협, 협박하거나 정부기관에 허위로 정보를 보고해 세입자에 불이익을 주는 일을 방지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가뭄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LA와 벤츄라 카운티가 심각한 가뭄 수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강수량 13.86인치보다 약 8인치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대형 산불 시즌을 앞두고 소방대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에서 당첨자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당첨금은 $2억 2천만 달러로 16번째 연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당첨 금액은 $2억 4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제도권 밖에 있어 주류시장에서 인정받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장 당시 $250로 시작해 $40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합산 출산율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198위에 머물렀습니다. 14세 이하 인구 또한 12.3%로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